오프화이트와 LV의 버질 라블로는 이제 고인이 되었고, 구찌의 알렉산드로 미켈레는 잠시 주춤해진 느낌이고, 발렌시아가와 베트멍의 dem나 바잘리아도 요즘은 조용해진 느낌이죠. 이제 패션 시장은 다시 한번 지각 변동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남성 디자이너를 뽑으라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LV의 남성복 디렉터가 된 퍼렐 윌리엄스도 그렇고, 퍼렐의 친한 친구이자 베이프 휴먼메이드를 만들고 겐조의 디렉터가 된 니고도 있고, 자크미스를 만든 시몽 자크미스도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남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올, 오데마피게 등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콜라보하고 싶어하는 동시에 지방시의 수장이 된 남자, 오늘은 매튜 윌리엄스 이야기입니다. 매튜 윌리엄스는 1985년 미국 시카고 교외의 에반스톤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 다 의료계에서 종사하고 있었고, 매튜 윌리엄스는 부족할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캘리포니아의 피스모비치로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그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캘리포니아의 스케이트보드, 파티, DJ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는 이미 18살 때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입학하게 되지만 결국 그는 한 학기를 다니고 자신의 꿈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만두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인 학교인 파슨스에 지원했지만 입학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옷을 디자인하는 것을 배우기보다 옷 브랜드를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배우는데 훨씬 더 집중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스타일링을 하는 센스를 키워가게 되는데요. 2007년, 그러니까 그가 22살 때 그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옵니다. 카니 웨스트가 그래미 어워드에서 다프트 펑크와 함께 합동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무대 의상 제작을 의뢰한 것이었죠. 매튜 윌리엄스는 다프트 펑크와 어울릴 만한 이미지를 고민하다가 자켓에 LED 전구를 달아 어두운 무대에서도 카니가 빛이 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 의상에 매우 만족한 카니는 매튜 윌리엄스에게 자신의 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매튜는 카니의 팀에 합류해 의상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감독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카니는 매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튜는 카니의 첫 번째 패션 브랜드였던 파스텔레와 콘텐츠 회사 돈다 스튜디오의 창립 멤버가 되죠. 그리고 카니의 팀에서 그는 또 한 명의 천재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버질 라블로였습니다. 버질과 매튜는 금방 가까워지고 이후 헤론, 프레스톤 등과 함께 브랜드 빈트리를 만들게 되죠. 거기다 그는 카니와의 첫 작업을 했던 다음 해인 2008년 한 스시 레스토랑에서 레이디 가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둘은 이 만남에서 친분을 쌓게 되고 매튜는 레이디 가가의 무대 의상 등의 아트 디렉터를 겸업하게 됩니다. 레이디 가가의 팬들은 매튜의 의상을 매우 좋아해서 매튜에게 다다라는 애칭을 지어줄 정도였다고까지 하네요. 이렇게 자신의 주가를 높이던 매튜는 2015년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브랜드를 새로 설립하게 된 것인데요. 브랜드의 이름은 1017 알릭스 9SM. 이름만 들어도 기억하기 너무 어려운 이 브랜드는 2015년 여성복 컬렉션을 시작으로 세상에 데뷔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브랜드의 이름은 매튜의 생일 10월 17일, 그의 첫째 딸 이름인 알릭스, 그의 스튜디오 주소를 조합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이름에 자신의 생일을 넣어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의 생일을 잊을 수가 없겠네요. 어쨌건 알릭스는 2년 후에 남성복을 출시하게 되는데요. 이때 친분이 있던 카니 웨스트와 트래비스 스캇 등이 이 브랜드의 팬을 자처하면서 알릭스는 순식간에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알릭스가 단순하게 셀럽들의 샤라웃을 받으면서 유명해진 브랜드는 아닙니다. 알릭스는 고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알릭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특유의 버클입니다. 테마파크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 채워질 법한 버클에서 매튜는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 버클 디자인은 금세 알릭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또 알릭스는 이탈리아의 페레라라는 작은 도시에서 모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알릭스는 아예 가족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모든 품질의 관리부터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의 방향을 처음부터 페레라 지역의 장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해시키면서 강력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브랜드 밸류가 올라가면서 매튜의 브랜드 알릭스는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는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하게 됩니다. 먼저 나이키와의 콜라보입니다. 나이키의 에어포스 1 하이 모델에 알릭스 특유의 버클을 채웠는데요. 나이키 모델의 리테일 가치고는 상당히 고가에 속하는 $400, 그러니까 55만원에 가까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몽클레어와의 콜라보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몽클레어 패딩의 목 부분에 특유의 버클을 달아 확실한 존재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역시 지금의 알릭스가 있기에 가장 큰 존재감을 심어준 프로젝트는 바로 디올과의 콜라보였습니다. 스트릿 패션과 콜라보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샘 스미스, 아니 킴 존스가 가장 눈여겨본 디자이너가 바로 매튜 윌리엄스였는데요. 그는 디올과 알릭스와의 콜라보를 제안하면서 디올의 모자, 벨트, 가방, 신발 등의 매튜가 디자인한 버클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이 라인은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대기표를 받기 위해 3천만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야 한다는 오데마피게의 로얄 로크에도 알릭스의 로고를 박아버리는 위험을 선보이면서 그가 얼마나 패션계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방시의 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을
변형되어 지금은 고요해진 지방시의 영광을 살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정작 지방시에서는 알릭스에서 보여주는 시그니처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가 브랜드를 이끈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LVMH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디자이너인 만큼 여기서 그가 하는 것에 따라 앞으로 계열사 내에서의 큰 이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디자이너 매튜 윌리엄스, 스웨거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